수학이 너무 싫어요. 산속에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 고2 재준이가 엄마와 함께 숲속 학교에 찾아왔어요. 재준이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4학년 어느 날부턴가 점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다가 이제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네요. 재준이 엄마가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건장한 체구에 따스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재준이에게 물었어요. 학교에 다니기가 싫구나. 학교에서 무엇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하지? 공부하는 것이요. 특히 수학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잠만 자게 돼요. 볼멘 목소리로 대답하는 재준이를 보며 그 사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 시간이 언제부터 힘들기 시작했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혹 무슨 일이 있었니? 예, 그때 친구들이 저를 놀리며 왕따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너를 놀렸는지 말해줄 수 있니? 살쪘다며 돼지라고 흉봤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수업을 빠지게 되니 수학이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했겠구나. 예, 점점 알아듣기 힘들어지더니 나중에는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를 지경이 됐어요. 그랬구나. 어쨌든 이곳에 찾아와줘서 반갑다. 이런 저에게 맞는 길을 찾고 싶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너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내 길을 찾아보자꾸나. 예, 저는 학교 가기가 싫고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저에게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지. 혹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예,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늘 꿔왔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너의 상황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네가 갖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구나. 예,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내 현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니 네 실력을 파악해보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계획해보기로 하자. 어떻게 내 지금 실력을 알 수 있죠? 진단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단다. 가장 먼저 네가 힘들어하는 수학을 극복하기 위해 네 수학 실력부터 진단해보기로 하자. 어떻게 하죠? 내가 주는 시험지로 네가 시험을 보는데 만약 그 결과가 85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좀 더 쉬운 문제로 또 시험을 보면서 너희 정확한 수학 실력을 알아내는 방식이란다. 한번 도전해 볼래? 예, 재준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듯 이번에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네가 고2이긴 하지만 진단 테스트를 해서 내 실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나왔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단다. 그래도 도전해보겠니? 예, 재준이의 각오는 대단했어요. 두 번의 진단 테스트 결과
재준이는 초3 수학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재준이는 개념 위주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문제집으로 한 단원을 공부한 후 그 책의 단원 평가 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85점 이상이 나오면 틀린 문제만 점검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85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단원의 개념을 다시 공부한 후 틀린 문제를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규칙을 정해 공부해 나갔어요. 재준이는 일주일 만에 거의 모든 단원에서 100점의 결과를 내며 초3 수학 과정을 마쳤어요. 만점의 기쁨을 알게 된 재준이는 점점 더 신중하게 수학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재준이는 무섭도록 공부에 집중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학습 시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숲속 학교에서 자기 주도력을 기르며 자신의 실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재준이 엄마께서는 100점을 맞은 아들의 수학 답안지를 보며 그 사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공부 안 한다고 다그치기만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요.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학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수학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중학과정 수학에 들어가던 날 재준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참 적절한 질문이구나. 영어도 현재의 내 실력을 진단해 본 후 단어와 문법 그리고 독해로 나눠서 공부해 나가기로 하자. 진단 테스트 후 영어는 초등 고학년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리하여 재준이에게 적합한 영어 단어와 문법 그리고 독해책을 선정해주고 그 책으로 학습을 해나가도록 했어요. 중학 과정에서 재준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강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재준이는 중학교 수학도 잘 소화했어요. 이렇게 하여 중학 과정까지의 수학과 영어를 마친 재준이는 검정교시 교재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필수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도덕을 공부했어요. 그 사이 수학과 영어의 기초가 닦여졌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인지 재준이는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산속의 겨울 추위는 매서웠어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커다란 등유난로 몇 대를 가동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하루가 시작되기 전 이 난로에 등유를 가득 채워야 했지요. 가득 찬 그 등유가 대단한 화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온종일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아침 일찍 이 등유를 가득 채워놓는 것이었어요. 바로 재준이였어요. 재준이는 기름을 다루는 신중해야 하는 일을 겨우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지속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산속의 눈길을 치우는 일에도 늘 앞장섰어요.
꽁꽁한 산속의 눈이 녹아갈 때쯤 검정고시 기본 교재를 마친 재준이는 최근 10년간의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풀고 난 후 검정고시 예상 문제집까지 풀며 시험 대비를 꼼꼼히 했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연습시험 보던 것처럼 시험을 보고 오렴. 예, 시험을 마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평균 96%의 결과가 나왔어요. 참 기뻤어요. 드디어 재준이는 자신이 스스로 쌓은 실력을 입증하며 고졸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에 낼 도전장을 마련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재준이에게 한껏 축하를 보냈어요. 재준아, 정말 잘했다. 하나님, 수학이 어렵다던 재준이가 고2이면서도 초등학교 3학년 수학부터 공부할 결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아픈 곳을 들여다보는 용기와 거칠애를 넘어 자신을 개혁해가는 예준이의 마음을 옥토로 삼으시어 오늘의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재준이를 주장하시어 남을 돕고 싶어하는 재준이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재준이는 자기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물리치료학과를 검색하여 몇 군데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재준이는 지금 한 대학에서 미래 물리치료사를 꿈꾸며 힘차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